반갑습니다. 자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공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 이 단어는요, 여러분 한국지리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적 요소로 자연환경의 그 지형 파트랑 기후 파트가 조금 어려웠다면 이 부분은 내용은 사실 쉽습니다. 내용은 쉬운데 어렵게 나옵니다. 어떤 걸로? 통계로. 통계로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에이! 한국지리 싫어요! 이러고 안 하는 부분인데 통계가 무작정 나오는 게 아니고 원리가 나온 다음에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멘트인데요.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통계 자료가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통계 자료를 받아들일 때 그냥 달달달달 암기하면 나중에 6월, 9월 그리고 수능에서 조금만 어렵게 꼬았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암기하기보다는 그 통계가 나온 원리를 조금 이해하려고 하자. 원리를 이해하고 들어가자. 요걸 좀 머릿속에 좀 이렇게 확실히 새겨주시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그냥 통계를 무작정 외운 친구들은 변별됐을 때, 그 변별되게 어렵게 나온 문제가 있었을 때 못 푸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통계 자료는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실시간으로 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값을 외웠다 한들 그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리에서는 그럼 통계를 도대체 어떻게 내는 건데요?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만 통계를 냅니다. 그냥 무작정 요거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통계 만들어!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런 추론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 추론을 할 수 있는 통계만 나오니까 그거를 꼭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문제 푸실 때도 어렵지 않고 이해도 쉬우시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거부감도 안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속에 잡아두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원의 특성과 분류해가지고요. 우리가 일단 자원의 의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은요, 일단 세 가지 의미가 모두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인간에게 쓸모 있어야 자원이에요. 그걸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유용해야 자원입니다. 여러분, 이 분필 자원인가요? 자원이에요. 왜요? 선생님한테는 쓸모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겐 자원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쓸모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자원을 이용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이거를 자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거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돈이 돼야 됩니다. 그걸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자원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원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의 의미 보시면 자연물에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쓸모가 있고 유용성이죠. 그리고 기술적 의미, 기술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자원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원. 자, 자원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자연에서 얻은 것만을 일단 여기서는 자원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있는 것들이 쭉 있어요. 자연에 있는 건 다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원이라고 부를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여기죠.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요. 아주 깊은 바다, 우리나라 아주 그냥 동해바다 깊은 곳에, 우리나라 깊은 곳에? 아니에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보죠. 필리핀 앞에 뭐 마리아나 해구 이런 데 있잖아요. 엄청 깊어. 수심 한 2만 킬로? 뭐 이 정도 될까요? 2만 킬로? 예, 그냥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사실 이거 이과가 아니어가지고 잘 몰라요. 여기에 세상에 어마어마한 석탄 그냥 하는 겁니다. 예시예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대요. 자, 여러분 이거 자원인가요? 아니에요. 자원 아니에요. 왜요? 수심 2만 킬로미터면요. 압력, 수압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인간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찌그러질 거예요. 잠수함도 못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아쉬워. 이런 거죠. 그런데 대박.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개발한 거예요.
이 수십 2만 킬로미터에서도 버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수함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얘는 캘 수 있는 기술력은 있네요. 기술력은 있으니까 얘가 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잠수함 개발. 우후! 그래서 이거를 캘 수 있대요. 이야, 짝짝짝. 대박. 깰 수 있대. 유후! 이랬는데 석유 1리터 캐는데 극단적으로 할게요. 10조가 들어간대요. 10조가 들어간대요. 누가 캡니까? 그죠? 이건 손해야. 기술은 있어도 캐지 않겠죠. 그죠? 손해야, 손해. 그러니까 이건 안 해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 캐는데 10,000원이면 된대요. 10,000원이면 캘 수 있대요. 그러면 얘는 돈도 되잖아. 이제 돈도 되니까 캘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의미가 변한다 이거예요. 자원의 의미가. 그래서 요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원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경제성도 있는 요 안에 있는 친구를 이제 real 자원이라고 부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요 의미가 변하는 과정을 출제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원의 특성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원의 특성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은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그것을 유한성, 한계가 있다.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유한성.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채 연수를 통해서 알 수 있대요. 가채 연수란 자원을 채굴 가능한 연수라는 거예요. 채굴이 가능한 연수.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가채 연수가 우리나라는 석회석 같은 경우 112년 캘 수 있고 뭐 금은 37년 캐면 우리나라 이제 없어진다 이거죠. 뭐 구리는 0.1년 이게 뭡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 은두 이런 것도 고령토 이런 건 한 50년 캐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한성을 보여주는 자료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특성은 편재성입니다. 특정한 자원들이 모든 지역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몰빵되어 있더래요. 특정 지역. 여러분 우리나라에 석유 있습니까? 석유 울산 앞바다에서 이만큼 나옵니다. 하지만 석유가 그냥 펑펑펑펑 솟아나는 나라들이 있죠.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석유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가 이렇게 힘이 센 이유가 뭡니까? 석유하고 천연가스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 그래서 특정 지역에만 있다 이거예요. 또 우리나라 안에서 아까 뭐 고령토나 석회석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골고루 있나요? 아니에요. 특정 지역에만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특정 자원을 무기처럼 써요. 그게 자원 민족주의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고 있는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하고 있는 행동들, 자원을 무기처럼 쓰고 있죠. 그게 자원 민족주의입니다. 네, 편재성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 다음 가변성입니다. 가능성이 있대요. 변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변한다 이거예요. 자원은 변한대요. 예를 들어 뒤에 있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거. 예를 들어 석유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땅을 팠는데 검은 물이 나왔어. 과거에 주목받았을까요? 하나도 주목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냥 까만 물이야. 이거 뭐야? 맛도 없어. 뭐야? 막 이러고. 이게 뭐지? 이랬는데 지금은 석유 어마어마한 자원이에요. 성질이 변했죠. 왜냐면 기술이 생겼거든요. 이 석유를 갖고 휘발유, 경유, 나프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석유화학 제품도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내연기관이랑 이런 거 발명하면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죠. 그 다음 우리나라에 텅스텐이라는 자원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텅스텐이라는 자원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꽤 있어서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텅스텐 1톤이 5만 원이래요. 우리나라 텅스텐 1톤이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걸 1톤에 500원에 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안 캐는 게 나아요. 차라리 수입해 오는 게 나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은 있어요. 캘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돈이 안 돼. 경제성이 안 되니까 폐광시켰어요. 싹싹싹싹. 다 폐광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텅스텐 광산들이 다 폐광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자꾸 이걸 스물스물 가격을 올리네. 거의 이제 막 4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5만 원이고 이제 우리가 슬슬 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는걸 해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예,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화적 배경. 여러분 돼지고기 우리나라에서는 짱이야. 삼겹살 와우 짱이야 짱.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돈가스 우유 이러고 있는데 이슬람교도는 먹지 않죠. 돼지고기가 자원이 아니에요. 소고기 한우 블링블링 마블링 있는 거 힌두교도는 그냥 안 먹어요. 먹지 않은 거죠. 소고기를 금기시하더라.
그래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자원의 성격이 변할 수 있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변한다. 가변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경제적이나 문화적 배경 등등등등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가치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원을 의미에 따라도 분류를 할 수 있대요. 좁은 의미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자원들, 자연에서 얻은 것들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물자원이라든지 무생물자원만 의미를 하는 거고요. 넓은 의미 따지면 쌤도 자원이죠. 쌤, 인적자원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K-팝 문화 자원이죠. 그런 것도 다 자원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다. 다 포함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한국지리에서는 이 좁은 의미의 자원만 이용을 할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재생 가능성에 따라 분류를 나누겠습니다. 요거는 요 표를 보고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어떤 자원은 우리가 쓰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생산 속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속도, 소비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원을 소비하는 속도하고 그 자원이 만들어지는 속도 있죠. 그걸 생산 속도라고 합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껴 써도 생산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고갈되는 자원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요거죠. 소비 속도가 생산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친구. 그게 어떤 게 있더라? 화석 연료가 있더라. 이게 뭐예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죠.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아무리 아껴 써도 결국 고갈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사용함에 따라 무조건 고갈되는 재생이 불가능한 친구들입니다. 재활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어떤 거는 봤더니 우리가 여기 똑같이 소비 속도 우리가 아무리 흥청망청 쓰더라도 계속 무한히 생산되는 애들이 있더라 이거죠. 계속 무한히 생산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관하게 쓰더라도 무한으로 재생, 리플레이 된다 이거예요. 계속 리프레시 된다 이거야. 그런 게 태양광, 조력, 풍력, 수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친구들이 되겠다. 그래서 무한대로 재생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런 친구들은. 그죠?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얘네는 무한입니다. 무한. 그죠? 네. 우리가 아무리 쓰더라도 무한이에요.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요. 소비 속도가 있을 것이고 생산 속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무한으로 쓸 수도 있고 고갈시켜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식물, 동물, 산림, 토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식물, 그러니까 벼 생각해보세요. 벼나 뭐 이런 식량 자원들 우리가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씨앗은 어디서 나옵니까? 못 심어요 이제. 그러니까 생산 속도가 제로가 됩니다. 고갈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껴가지고 또 쌀 이만큼 심어 또 자라고 또 이만큼은 심어 또 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무한으로 쓸 수 있죠. 식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박멸해버리면 다시는 자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만큼은 생산해내는 돼지야. 그래서 생산 계속 돼지가 만들어지게끔 해야 돼. 우리가 계속 그걸 조절한다면 무한히 쓸 수 있겠죠. 그죠? 또 반대로 대기하고 물. 사실 이거는 원래는 무한이었어요. 무한. 공기하고 물이잖아요. 무한이에요. 무한. 근데 우리가 물을 자꾸 오염시켰더니 이제는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을 수도 있게 될 수 있죠. 우리가 공기를 자꾸 오염시켰더니 우리가 숨 쉴 공기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아껴 쓴다면 얘도 언제든지 무한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금속 광물, 광속 광물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철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거 여러분 학교에서 분리수거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서 분리수거 많이 하고 왜 합니까? 이런 거 다 재활용하려는 거죠. 페트병 뭐 이런 거 재활용하면 우리가 사용량이랑 투자 정도에 따라서 재활용하는 양이 달라지는 자원들. 그래서 요 가운데 4개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보시면 재생 가능성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껴 써도 무조건 고갈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게 재생 불가능한 거고 우리가 아무리 맘껏 써도 무한으로 나오는 게 있대요. 그게 재생 가능한 자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재생 수준이 달라지는 자원들이 있더라. 네, 그래서 요 표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광물 자원입니다. 광물 자원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물 자원이란 자, 여러분 광물이 뭡니까? 그 돌이나 이런 데 이렇게 뭐 좀 뭐라고 하죠? 암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 이렇게 여러분 금 같은 것도 금덩어리가 이렇게 뚝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큰 바위에 금 조금씩 이렇게 다 박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약간 그런 거 그렇게. 또 철광석도 철이 그냥 이렇게 철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돌 덩어리에 철 성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알루미늄도 이렇게 철이 이렇게 돌이 있으면 거기에 보크사이트나 이게 알루미늄 같은 성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나눠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거를 금속 자원이라고 하고 빛은 안 나. 그러니까 이걸 비금속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자원의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 우리 반짝반짝한 거 짱 뭡니까? 금, 은, 구리, 그리고 철 이런 게 있고요. 빛나지 않는 거는 뭐 석회석 아니면 이제 뭐 고령토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뭐가 더 돈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반짝반짝 금, 은, 구리, 철 이거하고 석회석, 고령토 뭐가 더 돈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금속 자원이 돈이 더 많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신이 버렸죠. 금속 자원보다 비금속 자원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아쉽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자원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표본실이라고 불려요. 표본실. 우리나라는 자원의 표본실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표본이란 말 아시죠? 표본. 뭐의 표본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표본방, 표본룸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 금 있어요? 있어요. 얼만큼? 이만큼. 우리나라 석유 있어요? 있어요. 얼만큼? 이만큼. 우리나라 은 있어요? 네, 있어요. 얼만큼? 이만큼. 구리 있어요? 있어요. 얼만큼? 이만큼. 그러니까 표본들만 갖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쓸 만큼 있는 건 아니고 표본만큼. 그래서 금속 자원, 금 있어요. 얼만큼? 이만큼. 은, 구리, 철. 엄청 쳤다 이거죠. 석회성은 맞나요? 고령토 있어요. 참 슬프죠. 그래서 보시면 주요 광물 자원들은 북한에 있습니다. 남한은 금속 광물의 매장량은 적고요. 비금속은 그나마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원의 표본실이라고 불린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광물 자원의 분포와 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4가지 볼 거예요. 철광석, 텅스텐, 석회석, 고령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광석은 대표적인 금속 자원입니다. 철광석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이거 녹여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철제 제품 만들어요. 그게 철 만드는 제철공업입니다. 제철공업의 원료로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대부분 북한에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에서만 생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에서만 소량 생산되고 있네요. 그럼 어떤 그래프가 나왔을 때 강원도가 100%로 나오겠죠. 강원도가 100%로 나올 겁니다.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주 쬐끔이지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텅스텐은요, 여러분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왜 형광등이나 전구 같은 거 보면 필라멘트라는 친구 있죠. 그거의 원료예요. 그거의 원료고 여기 보시면 특수강이나 섞었을 때 합금 같은 거 만들 때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다가 값싼 중국산이 들어오니까 다 폐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 파는 게 값이 점점 올라가니까 우리가 하는 게 낫겠는거라고 재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주요 있는 지역은 역시 강원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산간이 많다 보니까 광물 자원은 강원도에 많습니다. 역시 강원도에 있고 자, 철광석은 강원도에서 100% 생산을 하고 있고요. 텅스텐은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석회석은요. 석회석은 우리 배웠었죠. 어디 있습니까? 조선 누춘군에 있습니다. 고생대 조선 누춘군. 네, 우리나라 과거에 바다나 호수였었죠. 그중에 바다였을 때 석회석이 만들어졌죠. 어디입니까? 우이죠. 그러니까 주요 분포 지역이 강원도하고 충북 쪽. 여기 조선 누춘군이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거죠. 이거는 시멘트 공업으로 많이 쓰고요, 여러분. 석회석은. 그리고 제철 공업할 때 첨가물로 씁니다. 그럼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석회석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많다. 가채연수가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령토는요, 도자기 만들 때 쓰는 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려청자, 조선에서도 백자, 자기, 이런 거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죠? 자기 하니까 또 자기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있잖아요. 도자기 할 때 그거. 그건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역시 강원도에 많고 경상도 지역에 많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네, 그래서 분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고령토 주로 어디 있냐면 여기 경상도 주변에 있습니다. 경상도 이렇게 라인 따라서 이 소백산맥 라인을 따라서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석회석 같은 경우 여기 선생님 맨날 하잖아요. 지역. 여기 많다.
여기 많다는 거. 철광석은 이쪽 강원도 쪽에 역시 많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지 않는 이유 뭐예요? 이만큼 나온다니까요. 표본. 아우 슬프다. 그래서 요걸 생산량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철광석은 강원도에서만 생산하니까 강원도가 100%라는 거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고령토 같은 경우는 강원도랑 그리고 경상도 지역, 아까 여기 분포 그림에서 여기 경상도 지역 이렇게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경상도가 나오면 아 이건 고령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라인 강원도하고 충북 라인 여기 있으면 이건 석회석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게 그나마 광물 자원 중엔 석회석이다 보니까 총 생산량을 보세요. 총 생산량이 석회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 1등이다. 철광석, 고령토, 석회석 비교해봤을 때 석회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 네, 요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제 에너지 자원, 이제 하이라이트 파트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이 에너지 자원하고 전력을 앞 영상에서 기초적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오시면 확실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에너지 자원, 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썼냐면 처음에는 신탄 뭐 이런 걸 썼대요. 석탄이랑 신탄 이런 거니까 기초적인 자원부터 썼다 이거죠. 석탄 같은 거 태우면서 연탄이나 이런 거 쓰다가 70년대부터 석유 중심이 되면서 석유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여러분 석유하고 석탄 이런 거 많이 쓰면 뭐가 나옵니까?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대기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천연가스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지켜야지, 지속 가능한 발전해야지 이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개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성비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급이 뭐예요? 공급이 뭐죠? 공급? 내가 너한테 이걸 공급할게. 공급했다는 건 줬다는 겁니다. 왜 줬어요? 필요하니까 줬죠. 그만큼 쓸 것 같으니까 줬죠. 그거죠? 그래서 공급했다는 건 그만큼 줬다. 그만큼 필요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만큼 이 1차 에너지를 공급했나 봤더니 또 이거 헷갈릴 수 있죠. 1차 에너지가 뭡니까? 1차 에너지?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1차 에너지는 에너지 그 자체. 가공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신재생의 그대로 생산되자마자 그 자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차 에너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쭉 했을 때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는 석유입니다. 석유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많이 쓸까요? 그 수많은 자동차, 그 수많은 비행기 다 굴려야 되고요. 배나 뭐 철도 이런 거 다 굴려야 되고요. 석유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 이런 플라스틱, 뭐 이런 플라스틱 껍데기, 칠판, 뭐 이런 전자제품, 여기 들어가는 뭐 고무 이런 거, 합성고무, 합성섬유, 합성플라스틱 전부 다 석유를 만들죠. 그러니까 석유가 용도가 가장 다양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쓰고 있는 건 석탄입니다. 석탄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를 만들기 위한 화력 발전을 위해 엄청나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의 대부분 철이 들어가죠. 그 철을 녹이는 제철 공업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석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이 천연가스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가스레인지랑 보일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천연가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천연가스. 그 다음이 원자력. 그 다음이 신재생 에너지. 마지막 꼴찌가 수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세계지리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세계지리는 수력이 네 번째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한국지리에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수력 순서라는 거. 네, 보시면 될 겁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그 다음에 신재생, 수력 순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하는데 상당히 그 좀 제약이 있죠. 지형적 제약도 많고, 그 다음에 기후적 제약도 많죠. 그래서 수력이 가장 비중이 적다라는 걸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자원의 분포하고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은요, 탄화 정도에 따라 무연탄, 역청탄, 갈탄으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 이 무연탄이 오래된 거고요. 갈탄으로 갈수록 신선한 겁니다. 그래서 고생대 쪽으로 갈수록 무연탄이 많고요. 갈탄 쪽으로 갈수록 신생대에 매장된 비율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무연탄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있어요. 어디에? 평안노춘군에 있어요. 조선노춘군 아닙니다. 요거 시험에서 많이 헷갈리게 냅니다. 그러니까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생대 평안노춘군에 있고요. 어디 있나?
우라인 따라서 있더라. 그래서 과거에 강원도 남부 지역에 굉장히 이 탄광 산업들이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탄광이 여러분 아무래도 이 광부들이 직접 내려가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요. 그리고 값싼 중국산, 호주산 석탄이 막 수입되게 됩니다. 야, 이거 많이 하면 돈이 안 되는데 건강만 해치고 이거 이미지도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이거 접는 게 좋겠다. 정부에서 정합니다. 이거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나라가 합리화한 거예요. 석탄 접는 게 좋겠는 거라고 합리화한 거예요. 그게 석탄 합리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엄청 잘 나갔던 강원도의 도시들이 다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태백이나 정선 이런데요. 특히 정선은요, 하나 좀 알아두시면 여기가 엄청나게 탄광으로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탄광으로 발달했던 도시. 근데 이거를 없애버렸죠. 폐광합니다.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의 일자리도 없어지고요. 지역이 막 번성했었는데 사람들도 이제 막 떠나갔어요. 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 동네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줘요. 사람들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을까? 그게 카지노였어요. 카지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원랜드라고. 그러니까 리조트 사업을 한 겁니다. 리조트. 이런 거 만들어서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미지 안 좋아요. 이미지 안 좋잖아요. 사실 도박판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대박 나요. 짱이야. 사람들이 엄청 그러면 안 되는데 엄청 와요. 그래서 이거 이미지를 좀 덮어야겠어. 이거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도박하는 이미지잖아.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만든 게 하이원 리조트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키장도 만들고 워터파크도 만들고 이 강원랜드에서 번 돈으로 만든 겁니다. 하이원 리조트. 네. 그래서 여기 정선이 처음에 폐광돼서 어떻게 하다가 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이런 곳들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탄 합리화 정책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석탄을 생산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생산하고 있냐면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라인이에요. 우라인인데 충청도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 다 폐광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쭉 내려가서 전라남도의 화순이라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의 화순이라는 곳에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군데만 생산 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무연탄이 생산 중입니다. 요 두 군데만. 자, 그 다음 역청탄입니다. 역청탄은 중생대쯤에 매장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똑같은 석탄인데도 무연탄, 역청탄, 갈탄을 태웠을 때 가장 화력이 좋더래요. 가장 화력이 좋아서 이 친구로 발전에 쓰고 그리고 제철공업에 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친구예요. 근데 이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부분 수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량 수입하고 있고요. 그다음 갈탄 같은 경우는 우리 토끼머리 뒷부분에 있었던 북한에서 아오지 탄광이라고 불렀던 거기죠. 거기 우리 지형파트에서 했었던 신생대 지층에 있고요. 요거는 땅에 묻힌 지 유기물들이 땅에 묻힌 지 얼마 안 된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쥐어 짜면 즙이 나온대요. 즙. 그걸로 석유처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탄 액화공업에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갈탄은 제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석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석유는 일단 우리가 생긴 건 아실 겁니다. 검은 물이에요. 검은 물. 근데 그 검은 물을 요건 확실하게 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 검은 물을 통에 넣고 불에 끓여요. 불에 끓이면 얘가 끓는 점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유, 휘발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나프타 이런 거 다 하고 나온 찌꺼기가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자, 요거 지금 석유를 나눴죠. 석유를 검은 물을 정제했죠. 정제.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걸 정유산업이라고 그래요. 정유산업. 자, 그리고 여기 나왔던 이 나프타 있죠. 요 나프타를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합성 고무, 합성 섬유 등등등등등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석유화학산업이에요. 석유화학산업. 자, 그래서 석유는 용도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요 휘발유 경유를 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자동차나 비행기나 기차나 배 같은 거 굴리는 거죠. 수송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로 화학공업의
화학공업의 원료가 요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한다 이거예요. 요거의 원료로 쓰이고 수송용 연료로 쓰이는 거죠. 수송용 연료로 쓰인다. 자, 우리나라 생산해요. 우리나라 생산해요. 울산 앞바다에서 2004년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산유국이에요. 산유국인데 정말 나오는 양이 너무 없어. 너무 없어서 대부분 수입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생산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있는데 그냥 전량 수입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미비합니다. 너무 미비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단위 한산 통계를 할 때 보통 1000TOE 정도로 해요. 이 TOE가 뭐냐면 석탄이랑 석유랑 천연가스를 석유로 이렇게 단위로 환산한 거예요. 석유의 그 단위로 바꾼 건데 보통 요 정도 단위를 쓰는데 우리나라 생산된 거 1000TOE가 안 돼요. 기본적인 단위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량 수입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신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선지입니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량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천연가스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그리고 보일러 그런 가정용 연료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송, 뭐 천연가스 버스나 뭐 이런 거 많이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발전, 전기 만들 때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바로 요 가정용 연료입니다. 자, 우리나라 동해 가스전, 울산 앞바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온리 울산에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얘는 통계가 그래도 좀 잡혀요. 우리나라가 석유보단 천연가스가 그래도 좀 많아요. 그래서 생산을 하니까 울산에서 100% 생산하는 친구, 울산에서 100% 생산하는 친구가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미비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죠. 자,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왜 많이 쓰고 있냐면 앞에서 봤던 석탄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석유 이런 친구들은 태우면 태울수록 대기 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천연가스는 그나마 좀 덜 나오더라. 그나마 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덜 나와서 청정에너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뭐뿐만 아니라 잘 사는 나라들은 이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틈만 나면 이 천연가스 잠그려고 하고 있잖아요. 유럽이 자꾸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름이니까 괜찮지만 겨울 되면 발전하고 막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천연가스 잠궈버린다 그러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전력은 여러분 발전입니다. 발전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대부분 우리가 쓰는 전기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드는 발전하고 원자력, 수력, 그리고 여기 하나 좀만 더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하고 발전량 비율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더래요. 자, 모르는 말이 나왔어요. 발전 설비 용량하고요. 발전량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요거 우리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비율을 두 가지로 했거든요. 1번은 자동차 최고 속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최고 속도. 요거 자동차 최고 속도고요. 요거는 실제 자동차 속도예요. 자,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여기 0, 뭐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1000rpm 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 100. 여기가 100이면 안 되죠? 뭐 여기 100, 뭐 24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마 부모님 자동차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기판 생긴 거 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차가 최고로 낼 수 있는 속도는 240km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운전하실 때 항상 240km로 달리시나요? 안 그러죠? 왜 그렇게 안 달리십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도로 사정이랑 이런 거 다 좋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자동차가 240km까지 달릴 수 있대요. 그러면 항상 240km로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동차는 터집니다. 터지죠. 그래서 이 240km가 최고 속도여도 한 100에서 한 100, 한 20? 요 정도 사이가 보통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그죠? 요게 실제 속도예요. 발전 설비 용량이란 그 발전소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양이에요. 이해되시죠? 발전소가 뭐 예를 들어 5천만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항상 5천만큼 발전을 하면 발전소 터져요. 과부하된다 그러죠. 과부하. 그죠? 그래서 우리는 5천 할 수 있어도 한 3,500 뭐 이 정도만 하거나 뭐 2,000 이런 식으로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실제로 슈퍼카,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타는 사람들 맨날 이렇게 슈퍼카 막 300km 이렇게 계속 달리진 않잖아요. 그럼 자동차 터져요. 그죠?
혹시 요게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째는 여러분 이어폰 최대 음량. 요 발전량은 실제 음량이에요. 뭐 요즘 여러분들 에어팟이라든지 뭐 갤럭시 버즈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끼잖아요. 무선 이어폰 같은 거. 그 무선 이어폰의 최대 음량이 20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항상 20으로 들어요? 여러분 귀 터져요. 귀만 터지는 게 아니고 이어폰도 터져요. 이어폰도. 왜 가끔 그런 일이 있을걸요? 우리 학교가 이번에 실제로 그랬는데 체육대회 때 아이들이 흥분하니까 자꾸 음악을 크게 틀었더니 스피커가 터져버렸어요. 스피커가 터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뭐 블루투스 스피커나 뭐 이런 거 너무 크게 계속 들으면은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20에 실제로 최대로 들을 수 있음에도 실제 음량은 한 10이나 뭐 9나 뭐 이 정도로 듣는 거잖아요. 그죠? 이어폰 보호해야지. 그죠? 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발전량은 실제로 발전한 양이고 실제로 한 거. 이 발전 설비 용량은 발전소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발전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봤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의 이 발전 설비 용량하고 발전량을 비교해 봤더니 화력, 원자력, 수력 순서더라 이겁니다. 화력, 원자력, 수력 순서더라 요거예요. 화력, 원자력, 수력 순서로 요거 둘 다 높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력, 원자력, 화력 발전의 한번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것도 역시 선생님이 전 영상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영상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수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낙차가 큰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강과 낙동강의 중상류 지역에 많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강원도하고 충북이나 경북 지역에 많습니다.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시에 대기오염 물질이 나올 수가 없죠. 물만 떨어뜨리면 되는데요. 그죠? 소비자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송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강원도나 이런 충북, 경북은 수도권이라든지 남동임해공업 지역과 굉장히 먼 거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송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송전 손실도 많죠. 요거 전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여름에만 비가 와요. 그래서 기후적 제약이 많아서 안정적인 전력 생산 좀 어렵더라. 그리고 댐 지으면 여러분 원래는 호수가 아니었던 지역에 호수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의 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춘천이 여러분 춘천 댐이 있는데 선생님이 춘천에서 군 생활도 했었어요. 근데 춘천이 댐이 생기고 나서 안개가 엄청 껴요. 원래 안개 그렇게 끼는 도시가 아니었대요. 근데 안개가 엄청 끼는 도시로 변했대요. 생태계 유발 변화도 생겼겠죠. 그죠? 수력 발전 체크해 봤고요. 자, 수력 발전에서 여기 한번 체크해 볼 게 또 있죠. 이 기후적 제약이 많아서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어려우니까 밤에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떨어뜨린 물을 밑에 저수지나 댐 같은 거 만들어서 또 보관한 다음에 다시 끌어올려서 발전을 하죠. 그걸 양수식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양수식 발전 체크해 주시고요. 화력 발전소는 석탄 태워가지고 그걸로 물 끓여가지고 나오는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연적 입지작이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보다 수력이나 원자력보다. 그런데 여기 화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역청탄이더라. 근데 이 역청탄 우리나라에 없어서 많이 수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에 유리하니까 해안가하고 대소비지와 가까운 지역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입지지역 제약이 적으니까 가까운 데 지어서 송전 비용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송전 손실도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소비지와 가까운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충남에 많고요. 남동임해공업 지역에 있는 경남에 많습니다. 네, 이따 그림에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단점 보겠습니다. 발전소 건설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대요. 여러분, 화력 발전소 하나 짓는 거 어마어마한 돈 들어갑니다. 근데 수력하고 원자력에 비해선 저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화력 발전 석탄 태우고 석유 태우고 천연가스 태우는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대기오염 물질 이런 게 나오니까 환경에는 그렇게 좋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이거 화석에너지 석탄 엄청 쓰고 석유도 쓰고 천연가스도 쓰니까 연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다음 원자력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요. 우라늄이란 물질을 핵분열시켜서 거기서 나온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스팀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분열해야 돼요. 땅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집안이 견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를 식힐 수 있는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주로 입지를 합니다. 바다에 어디 있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위치. 경북, 울진과 경주. 부산 기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기장에서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게 행정구역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있고요. 전남 영광에 있습니다. 5군데. 요거는
사실 스토리를 만들기보다 그냥 이거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 요 위치들 5군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 원자력 발전의 단점 뭡니까? 단점. 일단 방사능 유출되면 끝이에요. 그죠? 안정성 문제 많고요. 발전하고 나면은 핵 폐기물이 나와요. 핵 폐기물 나오니까 이런 거 엄청 엄난 단점이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더라. 소량의 연료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전 영상에서 뭐라고 소개해드렸냐면요. 우라늄 1g으로 석탄 3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 때문에 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쓰는 거죠. 예,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적은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앞 영상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색깔이 흐려서 자, 선생님 그림 띄워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대소비지, 수도권하고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그래서 경남에 많고요. 경남에 많고, 그리고 충남 지역, 태안, 당진, 보령과 수도권 맨 끝에 있는 인천, 영흥 쪽에 굉장히 몰려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축에 엄청나게 몰려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5군데입니다. 여기 이거는 2015년 자료여가지고 울산이 표시가 안 되는데 울산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전남 영광, 경북 울진과 경주, 울산, 부산 5군데입니다. 5군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수력발전 어디나 봤더니 한강과 낙동강의 중상역에서 강원, 충북, 그리고 경북 지역, 경남 지역까지 이렇게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수식 발전 같은 경우는 밤에 남는 원자력 발전에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저렴한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경북, 경남에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북, 경남에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 환별 발전량 비율을 보면은 2019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전 제일 많이 하는 거 석탄입니다. 석탄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쓰고 있고 수력하고 석유는 매우 적게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발전할 때는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원의 의미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통계 자료를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원 총 정리해보면서 관련된 통계 자료 보고 뒷부분 자원 문제까지 본 다음에 수능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 앞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개념 쭉 따라오시면서 이번 영상 보시면 아마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중요한 통계 자료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